자, 이어서 우리 희망평형 설문조사 결과 및 건축계획 방향에 대해서 우리 조합의 설계회사인 희림건축의 오성원 본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희림 컨소시엄에서 설계를 맡고 있는 오성원입니다. 아까 저는 이제 계속 앞을 보고 있어서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KTS에서 발표한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에 동의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조합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좀 구분을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이제 편하게, 중요하지만 편하게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설문 결과는 사실 저번에 이제 간담회를 차수별로 다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6, 7차만 하고 나머지 차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분들 이제 좀 더 설명드리려고 오늘 좀 추가를 한 내용이고요.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했고요. 44.4% 1735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11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했고요. 그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희망 평형이에요. 보시면은 26%가 이제 54평, 그리고 그 다음으로 25%가 이제 40평, 그 다음에 62평, 뭐 34평 이런 순서대로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이 비율은 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수별로 기존의 그 규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비례해서 설문을 해 주셨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특이점은 펜트하우스를 좀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가 한 세 타입 정도인데요. 28 그리고 29분 그리고 63명 이렇게 100분 이상이 좀 펜트하우스를 좀 희망하신 게 좀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층 수는 거의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70층 내외를 찬성하신 분이 한 2% 정도 더 많았고요. 상업시설의 위치는 저희가 4가지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준주거 상업과 연계한 노년로변 연도형 상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거는 공공보행 통로가 그쪽으로 좀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좀 거의 비슷하게 숫자들이 나왔고요. 주차 대수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게 좀 어폐는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평형은 뭐 4대, 좀 작은 평형들은 3대, 2대 해서 평균적으로는 한 3대 정도 이렇게 설문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커뮤니티도 평균적으로는 한 3평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강남 지역에 최근에 재건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한 2평 정도거든요. 그리고 압구정동은 다 한 3평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는 세대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겠죠. 위치는 단지 중앙 그리고 분산 배치 이렇게 희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 그 세 번째 챕터에서 계획 방향에서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주고용지는 축소하는 데에서 56%가 찬성을 해주셨고요. 준주고용지 입주 희망 15% 248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총 조합원이 지금 재적 조합원이 3,907분이십니다. 그러면 한 580명까지도 예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문을 할 때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2배 정도 이상 희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준주고용제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특화 방안을 주거 공간의 평형 증가를 가장 많이 응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복층형 평면 그리고 오피스나 상가 같은 알파 공간 제공 이런 순서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린 2가지는 이제 상가 소유주에 대한 의견이에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상가 위치가 준주거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지 중앙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준주거 지역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단지 중앙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로드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희망들이 그 아파트 조합원님들하고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희망 평형은 이제 상가입니다. 전용으로 10에서 15평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이 이제 15에서 20평 예, 두 번째 순서입니다. 기타 의견 이렇게 직접 써주신 분들이에요. 예, 대형 평형 옵션에서 이제 세대 분리형이나 일대 1+1 개념으로 두 채를 받는 선택 희망. 요것도 이제 저희가 2차 설문 때 좀 여쭤볼 거고요. 40평대가 너무 하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너무 건너뛰어서 저희가 그 좀 세분화할 겁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 20평형대에 대한 수요 조사도 있어서 요것도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설문을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버타운에 대한 의견이 여기도 있고 요 아래도 있고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대형 병원 입주 희망이 있었는데 사실 병원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제안했던 건강검진센터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과도한 임대 아파트 준주거 개발 반대 축소 희망 있었고요. 그리고 펜트하우스를 좀 많이 넣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덕계공원 관련돼선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요것도 제가 따로 한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형대도 세분화하고요. 층수 같은 경우는 이제 70층이 좀 많기는 했어요. 52%. 저희가 3개 동을 77층으로 하고 나머지를 37에서 68로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좀 층수를 올리는 이유는 동수를 좀 줄여서 조합원들이 다 한강 조망을 100% 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층수는 정비계획에서는 사실은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77층으로 받아놨다고 그래서 무조건 77층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60층으로 해도 되고 65층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업시설은 4개 위치 고르게 지금 계획을 할 거고요. 주차 대수 세대, 커뮤니티 3평. 그러니까 중앙하고 분산 배치할 거고요. 준주거용지는 희망하시는 대로 지금 8,700평 정도로 줄여서 가고 있는데 뭐 저희가 조금 더 여지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2017년도 기준까지 가는 계획으로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준주거에 희망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또 늘려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현재는 어쨌든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축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줄여서 지금 제안은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정비계획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들이 다 가능한 숫자입니다. 준주거용지에 희망하는 특화는 평형 증가가 있었고요. 상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차수별로 좀 설명을 다 드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수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1, 2차는 이제 희망 평형하고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에 대한 반대인데 반대도 사실은 0.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희망 평형은 아무래도 이쪽이 좀 중대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우측이 전체에 대한 설문이고요. 좌측이 1, 2채에 대한 설문입니다. 가장 많은 선호가 54, 62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 3차입니다. 3차는 이렇게 3가지 희망 평형, 상업시설 위치,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았고요. 그 상업시설 위치는 그 노년로변보다는 이제 준주거용지로 가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상업시설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좀 이용을 편리하게 하시는 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상가 들어오면 좀 복잡하니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 걸로 저희가 해석이 됐고요.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는 아무래도 한강변이다 보니까 준주거용지를 줄여서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분담금을 좀 작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의견이 좀 결합된 것 같아요. 3차에 대한 희망 평형이 있고 이건 3차의 이제 평형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4차입니다. 4차는 희망 평형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대지 지분
대한 좀 그런 평가를 평형에 좀 반영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인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층수는 좀 압도적으로 63%까지 좀 49층 이하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4차가 현재 저층이니까 조금은 더 저층을 선호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 평형이고요. 4차. 5차는 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평형만 좀 차이가 있는데 5차가 아무래도 이제 30평형대다 보니까 40평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40평이 이제 41%고요. 현재하고 비슷하게 가고자 하시는 분도 의외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크게 54평까지 이렇게 키워가시는 분들도 희망을 하셨고요. 6, 7차는 최고 층수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70층, 49층 이하로 59% 희망을 하셨고요. 10차 이제 2단지가 되겠죠. 희망 평형, 부대 시설 면적,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 이렇게 좀 상반된 의견이 좀 있었고요. 희망 평형은 뭐 기존의 평형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부대 시설은 전체보다는 좀 작게 2.5평 이하가 좀 많았습니다.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고요. 평형입니다. 우측이 전체, 좌측이 10차고요. 40평형대가 가장 많고 30평형대 그 다음에 이제 54평. 어떻게 보면 5차랑 좀 비슷한 결과인 것 같아요. 13차 평형하고 상업시설 위치인데요. 평형 여기도 40평이 좀 많았고요. 상업시설 위치는 노년로변이 아니라 준주거 용지나 남측 도로변 연도형을 좀 많이 희망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14차고요. 여기는 이제 평형대에 대한 차이만 좀 있었습니다. 40평형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50%. 그리고 기존하고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대림빌라트하고 이제 현대빌라트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대형 평형이다 보니까 70평대, 80평대가 좀 많았고요. 주차 대수도 4대입니다. 이렇게. 근데 좀 현대빌라트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두 동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규모가. 근데 현대빌라트는 희망평형이 이렇게 좀 작아요. 물론 이제 표본이 좀 작긴 합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도 좀 낮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도 아까 대림은 4대 이하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긴 또 2대 이하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현대빌라트 쪽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차량 대수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마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 희망평형도 조금은 작게 나온 것 같다. 뭐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해는 되는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대림 아크로빌입니다. 펜트하우스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있었고요. 상업시설도 준주거용지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차 대수도 좀 많이 나왔고요. 부대시설도 가장 많은 큰 규모를 좀 희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희망 평형을 보면 이렇게 뭐 대형 평형들을 다 희망을 하셨어요. 펜트하우스 101평, 101평 또 18%, 87평 이렇게 좀 대부분 다 대형 평형을. 근데 뭐 일부는 지금보다 좀 작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설문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설문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정비계획에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제 처음에 취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안내지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평형대나 동의 위치나 이런 게 정비계획에 전혀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참고한 거는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좀 늘리고 준주거 지역을 좀 줄이는 부분 반영했고요. 그리고 조합원님들이 쭉 몇 평형부터 몇 평형까지 희망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다 합쳐봤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수용 가능한가라는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총 용량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 거고요. 특히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거는 동의하실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얼마든지 계속 저희가 받아가면서 협의를 진행할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건너편 강이나 이제 한강의 유람선이 만약에 다니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면서 살고 싶어할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감도를 이번에 한번 다시 새로 만들었어요. 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뭐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전에 저희가 현상했을 때보다 요 가운데 쪽에 좀 밀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저희가 한 2동 정도를 좀 줄였고요. 그 효과는 여전히 준주거 용지를 좀 축소하면서 요 일반 분양 아파트들이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생긴 그런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한강에 가까운 동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한강 조망이 되겠지만 요 가운데 이 중앙 광장에 한 5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전면에 10동, 광장에 5동이 있어요. 그 광장에 있는 동들도 한강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준주거를 희망하시는 분도 저희가 좀 한강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내가 100% 자신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이 3종 주거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조합원님들은 한강을 보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준주거 지역이에요. 아까 280분, 전체로 환산하면 한 580분 정도가 들어가게 됐죠. 이 2동에 만약에 조합원님들이 희망을 하시면 한 280분 정도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3종에 있는 동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한번 복층형으로 한번 다 계획을 해봤어요. 여긴 다 2층짜리 집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테라스도 있고 이렇게 브릿지 형태로 특별한 좀 커뮤니티 라운지도 좀 계획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저층부에는 아까 유현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바로 상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리함도 좀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배치입니다. 네, 아까 조감도 보여드렸던 그 배치도고요. 이렇게 강변 쪽으로 10동 그리고 안쪽에 광장변에 이렇게 5동을 넣었어요. 여기에 한 280세대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뭐 몇 차례 더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10동이고 이제 여기가 5동이니까 뭐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보면 조합원님들이 준주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빼고 나서 한 3분의 2 정도가 한강을 희망을 하시고 이 가운데 쪽에 한강도 보이지만 이렇게 풍부한 녹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남향, 도심 조망을 갖고 계신 분이 한 3분의 1 정도를 희망하시면 사실은 이제 완벽한 계획이 되겠죠. 예. 뭐 그렇게 되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대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안쪽을 다 없애고 한강변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자랑하는 이 4호 조합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층수는 이렇게 77층 3동, 나머지 60층 이상 6동, 그리고 50층 이하가 또 6동,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 이렇게 2동, 이렇게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전체 17동 정도로 지금 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인데요. 대지 면적 3종 늘리고 준주거 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142평을 늘렸습니다. 신태용 기획보다는. 그리고 면적은 지금 준주거는 용적률이 높고 3종은 낮잖아요. 그러면 연면적이 좀 줄어야 되는데 아까 뭐 상한 용적률, 뭐 개수 이런 계산을 통해서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뒀고요. 세대수 신통계획 5,813보다 마이너스 817, 4,996세대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숫자는 이제 나중에 뭐 분담금 뭐 계산 고려하다 보면 일반 분양을 좀 늘려야 되거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합원님들 그 거실에서 테라스 통해서 한강 조망하게 해 드릴 거예요. 요동에서 보이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요 안쪽 동은 어떨 것이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소한 60m 이상 다 거리를 이격을 시켰어요. 지금 60m 정도면은 뭐 앞뒤 동 간격보다도 사실 훨씬 더 넓은 간격이고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전면에 한강이 있고 곧 사이 동들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60m 이상 확보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안쪽 동, 그 중앙 광장에 있는 동에서 앞에 동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쭉 올라가면서 뭐 앞동이 좀 보이긴 하지만 뭐 한강 조망과 뭐 건너편에 뭐 산들 북한산까지 잘 보일 겁니다. 중앙에는 또 장점이 있죠. 이렇게 숲세권으로 굉장히 넓은 광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중앙에 집중이 돼 있겠죠, 많이. 이렇게 단지의 안에 이런 숲들을 바로 가까이서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학교 가까운 데는 도심 조망도 되지만 학세권의 장점도 누리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일본 출구가 있고요. 여기 시설 출구가 생길 겁니다. 이게 뭐 출구가 될지 건물을 타고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이 이렇게 쭉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상업시설 굉장히 이용 편리할 거고요. 예. 초역세권이 되겠죠. 여기는 뭐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도심에 대한 연구 조망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특화할지 저희가 조금 아이디어를 좀 내본 내용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상가 연결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IFC몰 같은 형태의 이런 멋진 상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복층형으로 저희가 좀 특화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 복층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건데 뭐 이렇게 형태적으로도 좀 달라 보이고 이렇게 마당을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그 준주거 지역, 우리가 시내에서 보면 요 동이 제일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시그니처 디자인을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희망하신다면 뭐 어느 정도 층수까지는 이렇게 차를 거실 앞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프라이빗 커뮤니티 별도로 좀 만들어 드리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야외 공간에서도 조망이 가능한데 이 커뮤니티를 사실은 3종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준주거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좀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동, 뭐 2동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테라스에서 보이는 이제 한강 조망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런 4호 조합을 썼을 때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강 정면 조망되면서 도심 조망도 되고 마통풍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테라스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아까 맨 앞에 이미지 보여드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 세대당 2대씩 쓰고 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피난해서 2.5대씩 쓰실 거고요. 이건 저희가 현상 제안했을 때 뭐 저희가 특허냈다 뭐 이런 말씀드렸던 그 평면을 계속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 저희가 중앙하고 분산 말씀드렸잖아요. 수변에는 이렇게 각 동별로 커뮤니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중앙과 분산과 준주거 이렇게 세 군데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단지 전체 게이트가 될 거고요. 이건 단지 중앙에 있는 압구정 갤러리입니다. 여기 압구정지 비석을 다시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압구정 정자에 대한 현대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앙에는 좀 큰 공간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체육관 이런 거를 다 분산 배치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실내 수영장, 그리고 이런 큰 별마당 도서관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 들어갈 것 같고요. 분산형은 지금은 저희가 한 3동에 하나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동에 사실은 세대 수가 거의 웬만하면 중규모 단지 수준입니다. 피트니스 들어갈 거고요. 스크린 골프도 이렇게 좀 여러 요즘에 이렇게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들을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나, 다이닝, 요거는 동호회 활동할 수 있는 소셜 클럽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각 동마다 들어가는 건데요. 주차한 이제 드롭존이 될 거고요. 드롭존 이렇게 안쪽에 보면 로비가 보입니다. 들어와셨을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창고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압구정동에는 수장고가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저희가 동별로 좀 마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 반상회 하실 때 쓸 수 있는 주민 회의실도 있을 거고요. 예, 이렇게가 이제 부대 시설이었고요. 그다음에 상업 시설입니다. 상업 시설은 그 노년로변 아까 가장 많이 나왔죠. 예, 준주거 이렇게 남측 중앙. 아까 유현준 교수께서 약간 빈도를 얘기하셨잖아요. 입주자들만 쓸 거냐, 외부 사람들한테 공개할 거냐. 사실은 가운데로 오면 올수록 이제 입주자들이 좀 많이 쓰고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외부 사람들하고 같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준주거용지의 상업시설을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본 건데요. 사실은 그냥 막 상가만 이렇게 막 쭉 연달아서 넣으면은 사람들이 가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간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 공간도 있고 식재도 많이 해서 실내 정원 같은 느낌의 상가로 좀 테마화 시키면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준주거에 해당하는 모습이었고요. 요게 아까 유현준 교수님이 보여드렸던 그 미국의 그 텍사스하고 보스턴의 거리 있었잖아요. 예,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한강 가는 길이 될 거고요. 예, 쭉 따라서 가면 이제 남산도 보이고 이제 한강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이건 남측 도로변인데요. 여기 이제 학교가 있겠죠. 학교에서부터 역까지 쭉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상가 거리의 그 약간 옮겨진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앙. 조금은 이제 정원한 환경 속에서 조금 그 조합원님들이 쓸 수 있는 상가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외부 공간인데요. 저희가 그 아까 5개 동의 요 안쪽에 동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테마 공간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거고요. 아까 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는 이렇게 고즈넉하게 조각 따라서 이렇게 눈길을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아트웨이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슈 사항은 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좀 이해를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먼저 1:1 재건축인데요. 1:1 재건축이라는 말은 사실은 공식적인 용어에는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법에 보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이렇게 있죠. 압구정동은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34평. 근데 압구정동은 중대형 평형이 많아서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건 30평형대 분들도 40평형을 희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40평형대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해놨어요. 저희가.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근데 예외 조항이 다행히 있습니다. 종전주택 뭐 줄어드는 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0% 범위 내에서 키운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1:1 재건축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세대수가 1:1이어야 한다. 또는 전용 면적이 기존하고 똑같은 1:1이어야 한다. 그거를 이제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재건축 시장에서 통용되는 1:1 재건축은 요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세대수나 전용 면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표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반 재건축, 6대4 재건축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60% 이상을 34평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6대4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1:1 재건축이 되면 기존 주택의 전용 면적을 30%까지 확대 가능하다. 이건 이론적인 한계치예요. 단지의 그 조건에 따라서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압구정동 같이 간신히 100% 정도까지만 맞출 수 있는 단지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압구정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안한 내용의 그 건축 개요를 보면 전용 면적은 16만 3천, 분양 면적은 21만 7천 평이에요.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조합원님들이 실제 거주하는 집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상의 집 바깥의 공간이에요. 현관문 열고 나면 복도 있죠.
엘리베이터 하는 면적에서 빠지니까 엘리베이터 홀 있죠, 계단 있죠, 1층에 로비 있죠. 예, 그런 면적들이 합쳐진 거예요. 보통은 75대 한 25%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건축물 대장 전유 면적과 동일한 면적. 용어가 약간 다르죠. 전용이라고 했다가 전유라고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우리가 전용 면적이라는 그 공식적인 법적 용어를 쓰는데 건축물 대장은 전유 면적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압구정동은 이 전유 면적이 상당히 좀 이상해요. 예, 어떻게 이상하냐면 어떤 차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극단적으로는 지하층까지도 전유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행정상으로 30% 이내로 늘어나는 거를 따질 때는 이 면적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일한 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에서 알고 계시는 그 전용 면적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큽니다. 이 숫자가 뭐 작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이 뭐 53평이야. 근데 전용 면적이 뭐 40평이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그거보다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랑 맞췄고요. 저희가 평형대 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 면적들 다 합친 게 우리가 계획하는 이 범위 내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117%는 늘어나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얘는 똑같은데 얘는 어떻게 늘어났냐? 전용률이 좀 다른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분양 면적이 이 전용 면적에 약간 오류로 인해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실사용 면적 여기다 발코니하고 테라스 더하면 한 150% 정도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집보다는 지금 저희가 쭉 보여드리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규모면은 훨씬 집은 커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층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 반반이에요, 사실은 지금 52대 48. 그러니까 여전히 48%는 층수가 낮은 거를 선호하고 계세요. 물론 좀 낮은 층을 나중에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분담금에 대한 얘기는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성수 4구역에서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보면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서 최고 77층으로 이제 찬성을 해서 가는데 공사비 늘어나요. 20% 늘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 한 60층 정도 돼요. 20층 20% 늘어나고요. 공사 기간도 뭐 길게 보면 1년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분양 수익은 40% 늘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분양가를 조금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들에도 가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통해서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고요. 미래 자산은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49층으로 하면 100% 한강 조망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솔직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77층으로 간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 자산 가치 상승. 근데 현재에 대한 분담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차이는 없다. 근데 미래 자산 가치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77층으로 좀 저희가 좀 계획을 뭐 해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저 덮개공원 또 이슈가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 꽤 많았어요. 기타 의견으로 반대하신 분이 46분인가 계셨어요. 정주환경은 개선이 되겠죠, 당연히. 녹지 늘어나고 먼지, 교통소음 줄어들 겁니다. 공원, 휴식 공간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상승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 공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 동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물론 거리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깝고 멀고의 차이는 뭐 동해 이치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가져가시는 혜택이 숨어 있어요. 뭐냐면 공사비를 신통계획에서 2천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천억일지 1,500억일지는 설계를 해봐야 알아요. 2천억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투자비가 회수가 되는데 6,192억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용적률을 우리가 4.2%를 더 받아오거든요. 만약에 2천억을
순부담으로 한다면 용적률을 4.2%를 받아요. 그러면 그 4.2%를 조합원들이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면적을 그 시세를 2억으로 가정을 하면 6,100억이 돼요. 4,100억 차이가 나겠죠. 세대당 한 1억 정도가 혜택이 돼요. 이거는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거기에 임대 면적이 1,500평이 또 줄어들어요. 상한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임대 면적은 당연히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요 면적 0.79평하고 요 내용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더 안 보이는 내용들이 좀 숨어 있어요. 저희가 현상 제한할 때 8m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강 조망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덕계공원이 생기니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덕계공원이 만약에 없으면 땅을 8m를 들어 올리겠다라는 거 할 명분이 사실은 없어져요, 거기서. 그냥 멀쩡히 있는 땅들을 그 다른 단지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8m를 올려주세요. 인정받기 어렵겠죠. 사실은 덕계공원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사실은 큽니다. 그 다음에 조망권 좋아지겠죠. 땅 덜 파겠죠. 그러니까 지하층이 돼버리니까 우리 지금 그라운드 레벨이. 그리고 커뮤니티 설치를 지하에 이렇게 도로에서 봤을 때 지상같이 하니까 실제로 용적률을 여기서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또 커뮤니티가 지하로 들어가니까 아파트 면적이 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종합 샘물 세트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멀리 있다만 갖고 판단하실 내용만은 아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다 끝났습니다. 설명은. 저희가 스마트 H라고 그래서 한번 총회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안 하고 있냐 뭐 그래가지고 안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바로 착수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저희가 계속 드릴 거고요.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뭐 평면에 대한 거, 배치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설문도 이걸로 가능해요. 설문 이걸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게 또 여러 차례 이렇게 하나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설문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고 이게 저희가 개인 인증 시스템까지만 어떻게 저희가 확보를 하면 이게 법적 문제가 없는 이상은 이런 투표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저희가 지금 탑재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보실 수 있냐면 4월 달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시연을 해드릴 거고요. 1단계, 2단계에서 7월 달에는 좀 상용화하도록 지금 이 업체랑 계약을 해서 개발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설문 이제 진행할 건데 조금 더 이제 정밀한 질문들을 이제 드릴 거예요. 저희가 준주거 희망하시는 분 평형때 이렇게 따로따로 문항을 하다 보니까 잘 매치가 안 돼요. 준주거의 특화로 평형 증가를 원하셨는데 또 실제로 희망은 소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좀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준주거나 희망 평형대를 20평형대, 40평형대, 60평형대 하나씩 추가해서 늘 할 거고요. 1+1 그리고 세대 분리형 커뮤니티 희망하시는 프로그램들 요거 다시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강 조망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안방 거실에서는 난 그냥 남쪽이면 좋겠어. 난 그냥 한강은 그냥 주방에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평면 개발할 때 그런 비율들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 실시를 할 거고요. 조합에서는 좀 서둘러서 이런 의견들을 좀 빨리 받아보고 싶어는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어쨌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문항들도 저희가 거의 완성이 다 돼 있고요. 조금 더 의견 받아서 정리해서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설계 방향하고 설문 결과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동의하시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같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